안녕하세요. 저는 8살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 9년 동안 전세로 여러 집을 전전하다가 드디어 저희 집을 장만하고 정착을 한 지도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네요. 그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4년 정도 살았었어요. 사는 동안에는 정이 많이 들었던 곳이었는데 이 동네로 이사하고 난 뒤에는 그 아파트 근처로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전에 살던 동네 근처에 올 신도 하지 않냐고요? 바로 어떤 여자 때문입니다. 한때는 동네 언니, 동생 사이로 친하고 가깝게 잘 지냈지만 막판에는 그 여자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도망치듯 이사를 가기까지 했습니다. 저와 그 여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 상가에는 오래된 반찬 가게가 하나 있는데요. 나이가 좀 많으신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반찬이 다 맛있고 양도 많아서 아파트 주민들이 정말 많이 찾는 곳이죠. 저도 그랬고요. 특히 저희 남편이 그 집 반찬들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한 반찬보다 그 가게 반찬들을 더 좋아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종종 그곳에 들러 반찬을 사왔죠. 근데 그 가게는 인기가 많은 곳이다 보니 늦은 시간에 가면 반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반찬은 미리 전화해서 예약도 걸어놔야 되는 인기 있는 곳이었죠. 어느 날 친정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던 날이었습니다. 어느덧 아이 유치원 하원 시간도 다 됐고 딱히 저녁 반찬거리 준비할 시간도 없더군요. 그래서 하원한 아이를 데리고 저녁 반찬을 사러 그 가게에 들렀죠. 역시나 반찬들이 몇 개 안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남편이 엄청 좋아하는 두부조림이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나름 인기 반찬인데 그날은 하나가 남았더군요. 저는 잘됐다 생각하며 냉큼 집으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있던 여자분과 동시에 그 반찬을 집게 되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반찬을 놓았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며 반찬을 저한테 건네시더군요. 들고 가시라면서요. 아니에요. 괜찮으니까 들고 가세요. 저는 고맙고 머쓱한 마음에 고맙습니다. 남편이 이걸 워낙 좋아해서요. 라고 별 생각 없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도 환하게 웃으며 어머, 그래요? 우리 남편이랑 입맛이 비슷하신가 보다. 저희 남편도 이 두부조림 좋아하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러시구나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옆에 있던 저희 딸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머, 딸이 너무 예뻐요. 몇 살이야? 7살이요. 어머, 키가 너무 커서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 참 예쁘네. 잠깐만. 그분은 들고 있던 작은 손가방에서 젤리를 꺼내주시더라고요. 자, 이거 먹어. 아줌마도 군것질 좋아하거든. 항상 가방에 군것질거리 넣고 다녀.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그분은 빙긋 웃더니 다른 반찬을 사들고 먼저 가시더라고요. 웃는 모습도 예쁘고 참 서글서글 성격 좋으신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반찬 가게를 이용하는 걸 보니 같은 아파트 사람인가 보다 했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카페에서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커피를 주문하려는데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싶어 얼굴을 봤더니 그때 그분이었죠.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서 다 뵙네요. 커피 사러 오셨어요? 네. 혹시 아메리카노 드세요? 네. 저는 그 말에 제 거랑 그 여자분 거 2개를 주문하고 계산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깜짝 놀라면서 말리길래 저도 웃으며 그랬죠. 그때 반찬도 양보해 주시고 저희 딸한테 젤리도 주시고 이건 제가 사드릴게요. 1,500원 밖에 안 하는데요 뭐. 그분은 잘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카페에 잠시 앉아 가볍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몇 살이에요? 15살이에요. 지금 캐나다에 살고. 어머, 캐나다요? 네, 시댁 식구들은 다 거기 있거든요. 거기서 유학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남편분하고 둘이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저보다 5살이 많은 언니시더라고요. 잠깐이었지만 대화도 잘 통하고 성격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서요. 그 언니분도 자기가 이 동네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심심했는데 잘 됐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그 언니는 종종 저에게 연락을 했고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었죠. 같이 장도 보러 가고요. 저는 차가 없는데 그 언니는 차가 있다 보니 차를 타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기도 했어요. 만나면 서로 남편 얘기, 가족 얘기도 많이 했죠. 언니네 남편분은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사진도 보여줬는데 훤칠하고 인물도 좋으시더라고요. 언니랑도 잘 어울리고요. 다만 사진이 조금 옛날 사진이긴 했습니다. 언니 말로는 남편이 사진 찍는 걸 안 좋아해서 사진이 몇 장 없기도 하고 근래에는 찍은 사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는 건 안 좋아해도 능력은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언니는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여유가 있어 보였는데 그게 다 남편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았죠. 그렇게 친해진 그 언니와 서로 집도 왕래를 했습니다. 언니는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되면 저희 딸하고도 몹시 잘 놀아줬어요. 캐나다에 있는 딸이 생각나서 그런가 보다 싶더라고요. 유학이라곤 하지만 15살밖에 안 된 딸이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아무리 시부모님 댁에 지낸다고 해도 부모하고는 떨어져 사는 거니까요. 무슨 사정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집안일일 테니 따로 물어보거나 하진 않았죠. 하여튼 그 언니는 저도 저희 딸도 참 잘 챙겨줬고 저도 우연히 만났지만 좋은 인연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하루는 언니와 장을 보고 와서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였어요. 주말에 뭐 하냐는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집은 캠핑을 한 번씩 가는데 이번 주도 갈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눈을 반짝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캠핑? 나 캠핑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 정말? 요즘 사람들 많이 가던데 재밌겠다. 뭐 별거 없어. 밖에서 텐트 치고 뭐 해먹고 자는 게 다지 뭐. 그래도 나는 이 나이까지 한 번도 못 가봤네. 저기 혹시 너네 식구들 가는 캠핑에 나랑 우리 남편도 같이 가도 돼? 언니는 저희 집에서 가기로 한 캠핑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좀 갑작스러운 제안이긴 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같이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았어요. 언니 남편분도 얘기는 많이 들었기에 어떤 분인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남편에게 그 언니네와 같이 캠핑을 가자고 물어봤는데 저희 남편도 제가 그 언니와 부쩍 친하게 지내는 걸 아니까 흔쾌히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 당일이 되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 남편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회사에 가버렸다고. 남편 빼고 자기만 가도 되겠느냐고요. 저는 그렇게 하자고 했고 언니는 저희 집 차를 타고 함께 캠핑장에 갔죠. 가는 동안 저희 딸하고도 잘 놀아주고 저희 남편하고도 스스럼 없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잘 갔습니다. 언니는 참 성격이 좋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캠핑장에 가서 보니 언니가 조금 달라 보이더라고요. 캠핑장 도착 후에는 이상하게도 저희 남편한테 말도 엄청 많이 걸고 스킨십도 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어깨를 때린다던가 옷에 뭐가 묻었다며 떼준다던가 등등. 가는 동안은 저희 딸이랑 잘 놀아줬는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저희 남편 근처에서만 계속 서성이면서 말을 자꾸 걸더라고요. 기분이 저희 남편하고 언니가 부부 같고 저랑 제 딸이 꼭 꼽사리를 낀 것 같을 정도로요. 밥 먹을 때도 자꾸 저희 남편한테 술 따라 주려고 하고 교태라고 하나요? 그런 모습을 자꾸 부리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알던 언니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죠.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제가 예민하게 느끼는 거라 생각하며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캠핑을 갔다 오고 얼마 뒤 저희 남동생이 동네에서 고깃집을 열게 되었거든요. 동생이 오픈한 곳이다 보니 많이 팔아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가고 또 언니네 부부도 초대를 했죠. 제가 살 거라고 했고요. 언니도 자기 남편이랑 같이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일날 또 언니가 남편 없이 혼자만 온 겁니다.
남편분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그러는 거야. 어제부터 체기가 있다고 하더니. 어머, 정말? 병원은? 그 정도는 아니고 손 따고 할명수 하나 먹고 누워있어. 속 안 좋다는데 고기 먹으러 가자고 하기도 그래서 나 혼자 왔어. 아, 그래? 어머, 여기구나. 너네 동생이 열었다는 고깃집이. 좋네. 저는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 좀 의아한 기분도 들었죠. 혹시 언니네 남편이 우리 가족이랑 만나는 게 싫은가 생각했어요. 사실은 남편이 만나기 싫다고 거절한 건데 언니가 전 민망할까봐 둘러대는 건가 싶었죠. 어쨌든 저희 식구와 언니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동생 가게는 오픈빨 때문에 사람도 너무 많고 시끄러웠어요. 그 와중에 저는 아이까지 챙긴다고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그 언니는 저는 안중에도 없고 자꾸 저희 남편한테 술 권하고 남편한테만 자꾸 말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혼자 웃다가 저희 남편 허벅지까지 탁 때리고요. 그거 보는데 저도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남편도 좀 기분 나쁜 표정이고요. 저 언니가 저렇게 주책맞은 스타일이 아닌데 왜 저럴까 싶었죠.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집에 왔는데 남편도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웬만하면 가족끼리 어디 가는 자리에 그 언니분은 부르지 말자고요. 왜 그러냐니까 불편하답니다. 자꾸 웃으면서 몸치는 것도 그렇고 안 먹겠다는데 술 권하는 것도 그렇다면서요. 그 언니분 남편이 같이 와서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는 그런 자리 만들지 말라고 자기는 안 갈 거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언니 행동이 꽤 불편했던 모양이었죠. 저는 알겠다고 그 언니가 술을 먹어서 기분이 업돼서 그랬나 보다 그랬죠. 하지만 저도 속으로 좀 꽁깃한 기분이 든 것도 사실이었어요. 본인도 남편 있으면서 왜 남의 남편한테 저렇게 조심성 없이 치근덕거릴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그 언니에 대해서 뭔가 꽁깃한 기분을 가질 무렵이었습니다. 아이 하원을 시키려고 유치원 앞에서 기다리다가 같이 유치원에 보내는 친구 엄마를 만나게 됐죠. 서아 엄마,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기 나 할 말 있는데 놀이터에서 애들 같이 좀 놀게 할까요? 좋죠. 그렇게 아파트 놀이터에 아이들 놀라고 하고 친구 엄마와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서아 엄마, 지난주 토요일에 나 서아 엄마 봤는데 새로 오픈한 고깃집 갔다가 나왔죠? 네, 맞아요. 그 고깃집 저희 남동생이 하는 거예요. 어머, 정말? 나도 가보려고 했는데. 근데 서아 아빠랑 서아 옆에 여자 한 명이 있던데 그 여자랑은 어떻게 하는 사이예요? 아, 같은 아파트 사는 언니예요. 그건 나도 알아요. 왜냐면 그 여자 저희 아랫집 사는 여자거든요. 어머, 정말요? 아, 그러고 보니 103동이니까 맞네. 그 여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고, 맞죠? 맞아요. 어머, 이런 우연이 다 있네. 그랬더니 그 친구 엄마의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친해요? 어떻게 하는 사이예요? 그냥 우연히 반찬 가게에서 마주쳤다가 친해졌어요.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내고. 가족끼리요? 그러면 그 여자 가족도 봤어요? 아니요. 언니 남편은 아직 못 봤어요. 보기로 했는데 공교롭게 자꾸 일이 생겨서. 그 말에 친구 엄마가 뜨악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본인도 남편이 있다고 그래요? 네? 저는 친구 엄마가 왜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코치코치 물어보나 의아했죠. 그런데 친구 엄마가 하는 말에 저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진짜 이상한 여자 같아. 내가 알기론 그 여자 남편 없어요. 나한테 죽었다 그랬거든.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되물었죠.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그 여자가 우리 아랫집으로 이사 왔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 자꾸 시끄럽게 한다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 집 매트도 다 깔았고 애 학원이다 뭐다 집에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자꾸 애가 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말이었나? 가족끼리 조용히 밥 먹고 있는데 초인종을 막 누르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애 뛰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화를 막 내대요.
우리 다 조용히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나도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랑이가 일어났는데 우리 남편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그랬죠. 우리 지금 다 밥 먹고 있었다고. 그리고 집에 매트 깔고 슬리퍼까지 신고 조심히 다니는데 자꾸 시끄럽다고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혹시 다른 집 소음이 타고 내려간 건 아니냐 그랬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엄청 무서운 얼굴로 나랑 우리 남편을 가만히 노려보는 거예요. 이상한 여잔 것 같아서 등골이 좀 오싹하대. 그리고는 아무 말 안 하고 확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이었나?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어. 근데 나더러 갑자기 너 남편 있다고 유세 떠냐? 그러는 거예요. 반말로. 저는 그 말에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졌죠. 네? 그 언니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렇다니까요. 나는 얼마나 황당하게 내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눈을 막 희번뜩 뜨면서 우리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너네 가만 안 뒀을 거다. 남편 있는 유세 그만 떨고 애 좀 작작 뛰게 해라 그러더니 먼저 확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운지. 나 지금도 그런 또라이가 아랫집에 산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갑자기 서우 엄마랑 같이 다니고 있는 거야 그 여자가. 그러니 내가 안 놀라요? 봐봐, 너무 이상하잖아. 나한테는 자기 남편 죽었다고 해놓고 또 내가 봐도 그 집에 그 여자 혼자 사는 것도 맞아요. 남편이란 사람 본 적이 없어. 근데 서아 엄마한테는 남편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니 딱 봐도 완전 소름 끼치지 않냐고.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었죠. 분명히 언니는 나에게 남편이 있다고 했고 회사 일이 바빠서 또 속이 안 좋아서 약속 자리에는 못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엄마의 말에 따르면 그 언니에겐 남편이 없다는 거였어요. 죽어서 없는 남편을 버젓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다니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2번이나 남편은 안 데리고 왔을 때 언니 남편분이 만나는 걸 싫어하나 정도로 생각했지 애초에 남편이 없을 거란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언니가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이상하기도 하고요.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친구 엄마 말 맞다나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라면 남편 없는지 물어보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언니에게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언니가 장을 보러 가자거나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안 만난 거죠. 친구 엄마의 말이 사실이라면 너무 소름 끼치고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이니까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반찬 가게 근처에서 언니와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언니는 눈에 띄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요새 뭐 바빠? 연락도 잘 안 되고. 아, 언니, 요새 이사갈 집도 찾아봐야 되고 이래저래 바빠서. 저는 어색하게 핑계를 댔죠. 아, 그래 맞아. 이사 간다고 했지? 어디로 가? 알아보고 있어, 여기저기. 아직 정해진 건 없고. 그래, 정해지면 나도 알려줘. 놀러 갈게. 이렇게 만났는데 커피나 한잔 할까? 그래, 뭐. 그렇게 옆 가게에서 커피를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친구 엄마의 말이 걸렸던 저는 고민 끝에 언니에게 떠보듯이 말했죠. 오늘은 언니 남편분 일찍 와? 아니, 일 때문에 늦게 온대. 아, 그렇구나. 왜? 아니, 그냥. 언니가 너무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하길래 다시 의아해졌죠. 혹시 친구 엄마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싶고요. 근데 언니가 제 남편 얘기를 하더군요. 너네 남편 몸 좋더라. 운동하나 봐. 그냥 헬스. 어머, 그래? 좋겠다. 그럼 몸 좋은 남자랑 살아서. 조만간에 같이 펜션 잡아서 여행 갈래? 언제가 좋겠어? 내가 예약할게. 글쎄. 왜? 우리 남편도 요새 일이 좀 바빠서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 시간이야 내면 되지. 한번 가자. 펜션비 내가 낼게. 괜찮아 언니. 언니 그냥 남편분이랑 둘이서 오붓하게 갔다 와. 그런데 제 말에 언니 표정이 엄청 쎄해지더라고요. 너 왜 자꾸 피해? 나랑 가기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 남편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언니는 장난조로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어이가 없어서 그랬죠. 언니도 있잖아.
언니는 제 말에 굳은 얼굴로 빤히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그 언니가 너무 무섭고 자리에 앉아있기 싫은 겁니다. 그전에는 그 언니와 같이 다니는 게 재밌고 편했는데 그때부터 그 언니가 너무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아이 하원 시간이 다 됐다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 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렸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맘때 저희 집 전세 계약이 끝나갈 때고 이사 계획이 있었던지라 이것저것 알아본다고 한창 바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언니와는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하루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인터폰을 보는데 저 그 자리에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인터폰에 그 언니가 굳은 표정으로 저희 집을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표정이 얼마나 무섭던지 저는 순간 입을 틀어막고 모른 척 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죠. 그런데 제가 대답이 없고 문도 안 열어주니까 그 언니가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면서 안에 있는 거 알아. 그러는 겁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화면을 통해서 그 언니를 보고 있었죠. 저 언니가 왜 왔을까? 나한테 왜 이럴까?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순간이었죠. 그 언니는 안에서 기척이 없으니까 갑자기 몸을 좀 숙이더라고요. 아마 저희 집 현관에 귀를 대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한참이나 그러고 있더니 저희 집을 노려보고는 그대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 언니가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원래도 이사 계획이 있긴 했지만 더 부지런히 발품 팔아 알아보고 서둘러 이사를 갔습니다. 당연히 이사도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조용히 갔죠. 그렇게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 왔지만 한동안은 그 언니가 갑자기 이 집도 불쑥 찾아올 것 같아서 얼마나 무섭던지요.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내던 언니인데 한순간 너무 무서워졌다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언니를 떠올리면 참 이상하고 소름 끼친다 싶습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다는데 뭐 때문에 나한테 남편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한 건지, 그리고 정말 캐나다에 딸이 있는 건 맞는지, 무슨 이유로 그런 거짓말을 한 건지, 그 언니의 진짜 모습은 뭔지, 정말 모든 것이 다 미스테리더군요. 어쨌든 이사 가기 전에 이상한 사람인 걸 눈치채고 인연을 끄는 건 참 잘한 일 같습니다. 괜히 이사 간 집을 알려줬으면 더 골치가 아플 뻔했으니까요. 한 번씩 언니도 남편 있잖아 라고 제가 말했을 때 그 언니의 쎄한 표정이 떠오릅니다. 그 표정은 너무 이상하고 소름 끼쳐서 잊혀질 것 같지가 않아요. 우연하게 만나 좋은 친구가 될 뻔했던 그 언니와 저. 사실은 진짜 진실이 뭔지 의도가 뭔지도 모르겠는 의문투성이인 사람이었다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합니다. 가끔은 궁금하기도 해요. 나한테 무슨 이유로 거짓말을 한 건지요. 그리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도요. 그냥 툭 털어놓고 물어봤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제가 그걸 들어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요. 애초에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무슨 말을 해도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식으로라도 인연을 끄는 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연락을 끊었을 때 저희 집에 찾아오기까지 하는 걸 보니 그 언니도 꽤나 집요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이사하고 1년 정도 지나고 나니 이제는 그런 일이 있었지 라며 가볍게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일 이후 낯선 사람하고는 웬만하면 길게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살면서 우연으로라도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으면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